이렇게 전체적으로 고관여 상품과 저관여 상품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 상품군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구매까지 결정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판매하는 아니면 내가 광고하는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이경원입니다. 이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하게 될 나의 제품이 과연 고객들에게 어떤 패턴을 걸쳐 구매까지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건데요. 구매 패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품별 관여도에 따라 한번 나눠볼게요. 사실 이 내용은 학술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구분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상품을 관여도로 나눌 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고관여 상품과 저관여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인데, 고관여 좀 더 신중하게 관여한다, 그리고 또 저관여 가볍고 빠르게 관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안으로 지금 제가 두 개의 배너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요즘 가정에서 필수템으로 자리 잡힌 건조기, 다른 하나는 말해 뭐해 치킨이네요. 두 배너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내가 슬슬 배가 고파지려고 하는데 저 치킨 배너를 봤어요. 그럼 고민 없이 시킬 수 있겠죠? 할인도 하겠다. 근데 주말에 빨래를 널다가 지금 당장 필요한 저 건조기 배너를 봤다. 사고 싶기는 하지만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을 나누는 첫 번째,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고관여 제품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잘못된 구매 선택을 했을 때 손실이 아주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하기까지 엄청 신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에 반면 저관여 제품은 구매 결정을 잘 못 내리더라도 큰 위험이 없어 쉽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며 신속하게 구매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군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여도를 나누는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봤을 때는 아까 첫 번째 배너에 비해서는 조금 긴가민가 할 거예요. 요즘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도 엄청 잘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가격은 해외 코스메틱 브랜드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배너는 맥주인데 건조기보다도 더한 서민들의 필수템이죠. 좀 긴가민가한데, 이 두 번째는 바로 감성과 이성의 접근 방식입니다. 내 외모를 꾸미는 뷰티 제품들은 사실 10,000원에 립 틴트를 구매하더라도 엄청 고심해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으로 일할 때 사실 200,000원의 객단가 스킨케어를 세일즈하는 것보다 30,000원 립스틱 컬러 하나 세일즈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왜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 맥주는 요즘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 퇴근길에 그냥 아주 서스럼 없이 살 수 있죠. 전반적으로 이 식품군 자체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카테고리로 저관여 상품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과 접근 방식에 따라 상품에 대한 관여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 쉽게 예시 상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관여 상품 중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대표 상품은 자동차, 그리고 비싼 가전제품들이 있겠죠. 이런 상품군의 소비자 패턴 특징은 상품의 퀄리티를 엄청 비교합니다. 저도 그래요. 최근에 제가 통돌이 세탁기를 샀는데 그 손빨래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안 되는 걸로 사기는 했어요. 또 고관여 중에서는 감성적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상품도 있는데,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화장품, 보석, 그리고 의류입니다. 이 화장품이나 의류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른 고관여 상품들보다 낮아서 저관여 상품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립스틱이나 컴팩트 하나가 자동차보다도 더 고관여 상품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고관여 상품이 아니라 저관여 상품의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관여 상품은 사실 이성적 접근과 감성적 접근을 나누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성적 접근은 전반적으로 습관성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쌀, 그리고 가정용품 중에서도 칫솔, 세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 알림을 주는 제품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감성적 접근은 사실 말이 감성이지 충동 구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와
술이 아주 대표적 상품으로 감성적 저관여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관여 상품과 저관여 상품을 어떻게 나누는지, 어떤 대표 상품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 상품군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구매까지 결정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관여 상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상품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인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지 이후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 상품에 맞는 브랜드를 서치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 브랜드를 서치를 하면은 그 브랜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구매 그리고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예시를 하나 좀 쉽게 들어드리면, 우리 청소기 브랜드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이슨,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이슨의 저렴이 버전이라는 차이슨, 디베아 브랜드의 상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나요. 그렇다고 그 디베아 차이슨이 마케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인지도가 없는 제품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퀄리티가 좋은 다이슨이 승리를 하죠. 이렇게 고관여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절대 메리트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제품의 디자인, 성능, 심지어 그 브랜드의 가치를 비교를 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데, 이 고관여 상품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을 분도 계실 텐데, 고관여 제품은 내가 고관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경쟁 브랜드와의 비교 단계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 뜻은 제품의 상세 페이지, 그리고 디자인, 간접적으로 온라인에서 후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바이럴 등 여러 가지 차별화를 확실하게 타 브랜드와 두어야 됩니다. 특히 이 고관여 상품군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완료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면 충성 고객으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조금 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야지 우리의 진성 고객들이 훨씬 더 파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저관여 상품은 뭐 아시겠지만 상품의 필요성을 느낄 때도 구매를 하지만 느끼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좀 더 쉽게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보시면은 10분 이내에 구매 결정이 40%로 고관여 상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상품 선택을 하는 패턴이에요. 제품의 퀄리티보다는 구매 욕구를 올릴 만한 가격적인 경쟁 또는 자극적인 시각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고관여 제품에 비해 상세 페이지나 브랜드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빠르게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우리 브랜드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동일 상품군의 가격에서 가격 경쟁을 두고 그에 따른 프로모션을 통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럼 고관여도 상품과 저관여도 상품을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확실히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지 알고 마케팅을 하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온라인 마케팅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응용하여 저관여도 상품이지만 타겟에 따라서 또 어떻게는 고관여도 상품으로, 또 도관여도 상품이지만은 어떻게 변해서 저관여도 상품으로 바뀌는 이 다양한 전략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광고비가 아깝지 않게만 늘어주는 마케터 이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